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의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48절 미해결 종말 전체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미해결이라는 것은 죽음을 가능성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로 보면 어떻겠느냐, 하나의 해석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죽음을 미해결로 보았을 때 죽음이라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점을 주로 논의하게 됩니다. 원서로는 321쪽이고요. 원서라는 것은 하이데거 전집 제2권 자이논트 자이트를 말합니다. 책 있으신 분은 같이 펴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말과 전체성에 대한 존재론적인 성격 규정은 이러한 연구의 테두리 속에서 단지 선행적일 수만 있을 뿐이다. 그 성격 규정의 불충분한 처리는 단지 종말 일반과 전체성 일반의 형식적 구조의 명백한 제시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동시에 그것들의 가능한 영역적인, 다시 말해 탈형식화된 변형들의 펼쳐냄을, 곧 각기 특정한 사안 내용적인 존재자에 관계된, 또 이런 존재자의 존재에서부터 결정된 구조적 변형들의 펼쳐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제는 다시금 존재자 전체의 영역적 분리를 요구하는 그런 존재 유형들에 대한 하나의 충분히 명백하고 적극적인 해석을 전제한다. 무슨 말일까요? 종말이나 전체성이라는 용어를 용제자, 전제자, 현존재, 이러한 모든 존재자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형식적 구조의 명백한 제시에 해당하겠네요. 종말이나 전체성에 대한 형식적인, 즉 구체적인 존재 유형에 따르지 않은 일반적인 형식적 구조를 제시하는 셈인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것들의 가능한 영역적인, 다시 말해 탈형식화된 변형들의 펼쳐냄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 종말과 전체성이 용제자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전제자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현존재에서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는 그 존재 영역에 따른 그 의미들의 펼쳐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 방식들,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용제자, 전제자, 현존재예요. 용제자는 주한데네스, 전제자는 포한데네스, 현존재는 다자인이고요. 이러한 존재 방식들에 대한 이해력은 그러나 존재 일반에 관한 하나의 해명된 이념을 요구한다. 종말 및 전체성에 관한 존재론적인 분석의 적절한 처리는 주제의 광대함에 부딪혀 난파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인 난점에 부딪혀 난파하는데, 그 난점이란 이러한 과제의 성취를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연구에서 추구되는 것, 즉 존재 일반의 의의가 발견되고 잘 알려진 것으로 이미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그 용제자, 전제자, 현존재는 존재자의 유형이자 또는 존재 유형, 왜냐하면 용제자는 용제성, 전제자는 전제성, 현존재는 실존을 자신의 존재 유형으로 하니까요. 이것들의 의, 존재 일반의 의, 이게 먼저 발견돼야만 종말과 전체성에 대해서도
용제자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전제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현존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석학적 순환에 의거해서 존재 일반의 의의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존재 일반의 의의를 찾기 위해서 먼저 현존제의 분석을 시도해야 하네요. 현존제의 계시성 속에 용제자와 전제자의 존재가 이해되어 있으니까 현존제 분석론은 곧 용제자의 분석론이고 전제자의 분석론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존재 일반의 의의에 다가설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하이데거는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말해요. 부분에서 전체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또 1차적으로 기토했던 것을 수정해서 2차적으로 기토하고, 또 수정해서 3차적으로 기토하고, 이것도 기토의 순환, 해석학적 순환이 되겠습니다. 뒤에 오는 고찰들에서의 지배적인 관심은 종말과 전체성의 변형들에 속하는데, 이 변형들은 현존제의 존재론적 규정성들로서 이러한 존재자의 근원적인 해석을 인도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현존제의 이미 명백히 제시된 실존론적 구성들을 이른바 실존성, 현사실성, 퇴락의 연관을 부단히 바라봄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어느 만큼 종말과 전체성에 관한 우선적으로 밀려드는 개념들이, 즉 일상적 개념 또는 학문적 개념들이, 이것들이 범주적으로 역시 여전히 매우 무규정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현존제에게 존재론적으로 부적절한가 하는 점이다. 아래에서 그 부적절한 이유를 찾아서 밝힐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들이 기각 또는 퇴치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특수한 영역, 종말과 전체성에 관한 개념들이 특수한 영역애로의 하나의 적극적인 배정으로 양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종말과 전체성을 용제자나 전제자에 의거해서 해석한 것을 우리가 기각시키면, 그러면 이 종말과 전체성에 관한 개념들이 현존제로 적극적으로 배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양성, 포르트게빌데트, 포르트빌덴, 아우스빌덴, 그거는 양성, 아우스빌덴도 양성이죠. 빌둥은 교양, 육성 이렇게 말하는데요. 일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하이데거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멘트의 양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시멘트 가루에가 모래와 물을 섞어서 벽을 발랐다면 또는 바닥을 만들었다면 시멘트가 굳기까지를 기다리는데요. 그 굳게 만드는 일을 양성이라고 그래요. 시멘트의 양성. 일상적으로는 잘 안 쓰지만 전문 용어죠. 하이데거도 전문 용어로 양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하다, 숙성시키다, 숙련되게 하다, 뭐 이런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질 법해요. 이로써 죽음과 전체성에 대한 이해력은 실존 범주들로의 변경 속에서 강화되는데, 이 점이 죽음의 존재론적 해석의 가능성을 보증한다. 결국 하이데거는 죽음을 생물학적인 사망으로 보지 않고 죽음으로 향한 존재로 봐요. 죽음이 현존재의 가능성이라면 가능성으로 향해 현존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바로 죽음으로 향한 존재 속에 죽음이 성립하죠. 그렇죠? 우리가 죽음으로 향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죽음이 죽음으로, 죽음이 가능성으로 성립할 수 없겠죠. 존재론적 해석 또는 현존재의 존재니까 실존론적 해석,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결국 뒤에서는 죽음을 죽음으로 향한 존재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죽음에 대한, 종말에 대한, 끝남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현상학적인 서술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현상학적 방법 내지 현상학적 서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나 현존재의 종말 및 전체성의 분석이 하나의 그렇게 넓게 펼쳐진 현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자들을 포함하는 방향잡음을 취한다면 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재의 종말 및 전체성에 관한 실존론적 개념들이 종말 일반과 전체성 일반으로부터의 하나의 연역의 방식으로 획득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현존재의 종말에로 주 엔데 코멘의 실존론적 의의를 현존재 자신에게서 끌어내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끝난 엠대가 명사로서 종말이고요. 엠대는 동사로서 끝남인데 종말이라는 용어를 쓰면 종말에로 주엔데 코멘이 엔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존하는 존재자의 하나의 전체의 존재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 삼론된 것은 상론이라는 건 상세한 논의 이런 말이에요. 상세하게 논의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논제로 정식화될 수 있다. 첫째, 현존재에게는 그가 존재하는 동안에 그가 앞으로 그것이 될 그런 하나의 아직 아님 또는 아직 아닌 것, 곧 부단한 미해결이 속한다. 죽음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이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죽음을 미해결로 일단 표시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기 아직 종말에 있지 않은 자의 자신의 종말에로 곧 미해결의 존재의 부합적 제거, 전제자의 전제성에 부합한 제거, 용제자의 용제성에 부합한 제거, 현존재의 실존에 부합한 제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음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니트메어 다자인 그랬는데요. 거기에라는 말이 계시되어라는 뜻이 있어요. 더 이상 계시되어 있지 않음. 그렇다면 더 이상 현존재이지 않음 이런 말이 되겠죠. 현존재가 아님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소문자 다를 써서 거기에 있지 않음이 되었습니다. 종말에로 오문, 세 번째요. 종말에로 오문, 자기 안에 그때마다의 현존재를 다른 현존재가 단적으로 대리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존재 양상을 포함한다. 전 시간에 다룬 것이죠. 대리 가능성, 죽음은 대리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현존재에 입각해서 죽음과 더불어 자신의 종말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의 무단한 비전체성은 삭제될 수 없다. 그러나 현존재에게 그가 존재하는 동안에 이러한 아직 아님이 속한다라는 현상적인 정황은 미해결로 해석되어도 좋은가? 어떤 존재자와 관련해서 우리는 미해결을 말하는가? 미해결을 우선 부채 상환과 관련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뜻하는 것은 하나의 존재자에게 과연 속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결여된 것이다. 결여로서의 미해결은 귀속성에 근거를 둔다. 귀속해 있지만 해결되어 있지 않은 게 미해결이네요. 귀속해 있지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미해결입니다. 미해결인 것은 예컨대 여전히 수령되어야 할 채무정산의 잔금이다. 미해결인 것은 아직은 마음대로 다룰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아직 용제적이지 않다. 미해결이 제거로서의 채무의 상환은 잔금에 잇따라 도착하면 입금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통해 아직 아님이 지불 의무가 있는 총계가 함께 모여 있게 될 때까지 이럴 때면 가득 채워진다.
미해결은 그 때문에 함께 속하는 것들이 아직 함께 모여 있지 않음을 뜻한다. 존재론적으로 그것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조달되어야 할 부분들의 비용제성인데 조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제적이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용제적인 것들과 동등한 존재 유형을 지니고 이미 용제적인 것들은 그것들 편에서는 잔금, 희금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 유형을 변형시키지 않는 것들이다. 비용제적이라는 것은 아직 마음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비용제적이라고 했지만 입금되면 그때는 용제적인 게 되니까 용제성을 갖고 있다라고 존재 유형에서 존재 유형은 용제성이다 이렇게 본 것이네요. 존속하는 함께하지 않음은 쌓이는 조각 모음을 통해 삭제된다. 어떤 것이 그것에 입각해서 여전히 미해결인 그런 존재자는 용제자의 존재 유형을 갖고 있다. 즉 입금되지 않은 잔금이 그것에 입각해서 여전히 미해결인 그런 존재자, 즉 입금된 것은 용제자의 존재 유형을 갖고 있다. 함께함 내지 이것에 기초를 둔 함께하지 않음을 우리는 총계라고 성격 규정한다. 그 회수금과 미수금이 있을 때 회수금, 미수금을 합친 게 총계죠. 미수금 없이 모두 회수되었다면 회수금이 곧 첨계가 될 테고요. 그런 점에서 함께하지 않음도 총계라고 부를 수 있네요. 즉 회수금과 미수금은 함께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총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함이 이러한 하나의 양상, 총계의 기속적인 함께하지 않음, 곧 미해결로서의 결연은 그러나 가능한 죽음으로서의 현존재에게 속하는 아직 아님을 결코 존재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러한 존재자는 여하튼 하나의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의 존재 유형을 갖지 않는다. 현존재가 그런 것으로서 자신의 생애를 완성했을 때까지 그의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존재자의 함께함, 즉 종말과 함께함은 그것 자신으로부터 이미 어떻게든 어딘가에서 용제적으로 있는 그런 존재자의 계속적인 덧붙임을 통해 구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수금이 입금됨을 통해서 총계가 전체로 완성되듯이 그런 식으로 현존재에게도 아직 아닌 것들이 그렇게 덧붙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존재는 그의 아직 아님이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아직 아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닌데 곧 그가 그런 경우 바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아닌 것이다. 현존재가 각기 이미 언제나 실존한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그의 아직 아님이 속한다는 식으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다른 존재자, 곧 그것이 존재하는 식으로 존재하고 또 그것에게 아직 아님이 속할 수 있는 존재자, 그러면서도 현존재의 존재형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는 존재자는 주어져 있지 않는가. 이제 과일을 예로 들어서 과일의 경우에 아직 아님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과 현존자를 비교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컨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달에는 만월이 되기까지 아직 마지막 4분의 1이 미해결이다. 마지막 4분의 1의 아직 아님은
달을 은폐하는 그림자의 사라짐과 더불어 감소한다. 그때에 그럼에도 달은 언제나 이미 전체로서 전제적으로 존재한다. 아까 채무상환에서의 도는 용제자이죠. 지금 달은 전제자라고 말해줬어요. 달은 만월으로서도 뒷면이 지각되지 않게 역시 결코 전체적으로 포착될 수 없다는 점을 도외시할 때 여기에서 뒷면의 아직 아님은 결코 달의 귀속적인 부분들이 아직 함께 있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고 지각하는 포착에만 유일하게 관련된다. 결국 달의 귀속적인 부분들은 모두 전제자의 부분들로서 이미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지각에 의해 포착되지 않을지라도 현존지에 속하는 아직 아님은 그러나 단지 임시로 또는 때때로 고유한 경험, 즉 나의 경험, 낯선 경험, 곧 타인의 경험에게 접근 불가능하게 남아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여하튼 아직은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현 존재적인 아직 아님의 포착에 관련되지 않고 포착, 지각에 관련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 아직 아님의 가능적인 존재 내지 비존재에 관련된다. 현 존재의 아직 아님은 아직 포착되지 않음을 말하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음이라는 의미에서의 가능적인 존재 내지 비존재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언뜻 보면 어색할 수 있는데 죽음은 가능적인 존재인가요? 가능적인 비존재인가요? 경우에 따라 가능적인 비존재라고 그러죠. 존재하지 않음, 그게 죽음이지요. 그게 가능하지요. 그런 점에서 가능적인 비존재라는 표현도 역시 쓸 수 있겠네요. 현 존재는 그 자신으로서 그가 아직 그것이 아닌 그런 어떤 것이 되지 않으면 베르덴이라고 썼어요. 생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런 어떤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아직 아님의 현 존재적인 존재를 비교하면서 규정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그것의 존재 유형의 됨, 베르덴, 생성이 속하는 그런 존재자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과일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과일은 예컨대 자신의 성숙계로 향해 간다. 그때 그 과일에게는 성숙함 속에서 그 과일이 아직 그것이 아닌 그런 어떤 것이 결코 아직 전제적으로 있지 않은 것으로서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 달의 경우에 그런가요? 달에서도 함께 있으니까 부분들이 전제적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덧붙여지는 건 아니었네요. 성숙하지 않은 과일 자체가 자신을 성숙계로 데려오고 그러한 자신을 데려옴이 과일의 존재를 과일로 성격 규정한다. 알려질 수도 있을 그 어떤 상상적인 것도 만약 이러한 존재자가 그것 자신으로부터 성숙계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일의 미성숙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미성숙의 아직 아님은 과일에 대해 아무런 상관없이 과일에 입각하여 또 과일과 함께 전제적으로 있을 수도 있을 하나의 외재적인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 즉 미성숙의 아직 아님은 과일 자체를 이것의 특수한 존재 유형에 있어서 뜻한다. 특수한 존재 유형은
우선 생명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완성을 향해 가는 미성숙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미성숙의 아직 아님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생명체들은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총계는 용제자로서 결여된 비용제적인 잔금에 대해 아무런 상관없이 있다. 엄밀히 말해 총계는 잔금에 대해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을 수도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없다. 이 총계는 돈이니까요. 생명 없는 것이니까 상관 여부를 따질 수가 없겠네요. 성숙해가는 과일은 그럼에도 자기 자신의 하나의 다른 것인 미성숙에 대해 단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을 뿐이지 않고 오히려 과일은 성숙해 가면서 미성숙이다 그랬네요. 아직 아님은 이미 과일의 고유한 존재 속에 포함되어 있고 더욱이 결코 임의적인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성분으로서 그렇다. 구성 부분으로서 그렇다. 이에 상응하는 식으로 역시 현존제도 그가 존재하는 동안에 각기 이미 그의 아직 아님이다. 네. 현존제에 입각해 비전체성을 형성하는 것인 부단히 자기에 앞서는 하나의 장금들의 총계적인 함께함의 미해결도 아니고 심지어 만월의 아직 접근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음조차도 아니고 오히려 각기 하나의 현존제가 그 자신인 존재자로서 그것이어야만 하는 그런 하나의 아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의 미성숙과의 비교는 어떤 일정한 일치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차이들을 나타낸다. 일치라는 것은 둘 다 가능성인 아직 아님을 갖고 있다는 점이네요. 이것들을 유념한다는 것은 종말과 끝남에 관한 지금까지의 말을 그것들의 무규정성에 있어서 인식한다는 것을 말한다. 비록 역시 성숙함도 곧 과일의 특수한 존재에도 아직 아님의 존재 유형으로서 형식적으로 현존제와 다음의 점에서 곧 현존제도 하나의 여전히 한정되어야 할 의미에 있어서 각기 이미 자신의 아직 아님이다 라는 점 속에서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이 점은 그럼에도 종말로서의 성숙과 종말로서의 죽음이 역시 존재론적인 종말 구조와 관련해서도 합치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성숙과 더불어 과일은 자기를 완성한다. 지히 for and that. 도대체 그러나 현존제가 그것에 도달하는 그런 죽음이 그러한 의미에서의 완성인가? 현존제는 과연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 자신의 생애를 완성하였다.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현존제는 이로써 역시 필연적으로 자신의 특수한 가능성들도 다 길어냈는가? 즉, 다 실현하였는가? 그 가능성들이 그에게서 오히려 바로 빼앗겨지지 않는가? 완성되지 않은 현존제도 역시 끝난다. 다른 한편으로 현존제는 그의 죽음과 함께 비로소 성숙에 도달할 필요가 없는데 현존제가 종말에 앞서서 성숙을 넘어섰을 수도 있는 식으로 그렇다. 인류의 4대 성인인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이런 분들은 죽음에 앞서서 자기 완성을 이룬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대개 있어서 현존제는 미완성 속에서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와해되고 낡아버린 채로 끝난다. 과일과 현존제의 아직 아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과일은 성숙과 더불어 자기를 완성하는 것이지만 현존제는
완성되지 않고 죽을 수도 있고 죽음 이전에 자기를 완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일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존재 유형이. 끝남이 반드시 자기를 완성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절실해지는 물음은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죽음이 현존주의 끝남으로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다. 끝남은 우선 중단됨을 의미하는데, 자, 여기서 현상학적인 언어 철학이 전개되어 끝남의 다양한 의미를 현상학적으로 분석 서술하고 있습니다. 끝남은 우선 중단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다시금 존재론적으로 다양한 의미에서의 중단됩니다. 비가 중단된다. 비는 더 이상 전제적으로 있지 않다. 길이 중단된다. 이러한 끝남은 길을 사라져버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중단됨이 길을 이러한 전제적인 길로 규정한다. 중단됨으로서의 끝남은 따라서 비전제성 속으로 넘어감을, 그렇지 않으면 종말과 더불어 바로 비로소 전제적으로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지막으로 언급된 끝남, 그러니까 종말과 더불어 비로소 전제적으로 있음, 이러한 끝남은 다시금 하나의 완료되지 않은 채로 전제적인 것, 예컨대 건설에 처해 있는 길이 단절되었을 때의 그 길로 규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전제자의 완료, 마지막 붓질과 더불어 그림이 완료되었을 때의 전제자의 완료, 이것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완료됨으로서의 끝남은 완성을 자기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명 그와 반대로 완성되어 있으려 하는 것이 자신의 가능한 완료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완성은 완료의 하나의 기초 지어진 양상이다. 그러니까 완료의 완료 속에 기초를 두고 완료의 양상이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완료는 스스로 단지 하나의 전제자나 용제자의 규정으로만 가능하다. 역시 사라져버림이라는 의미에서의 끝남도 여전히 존재자의 존재 유형에 상응해서 변형될 수 있다. 비가 종말에 있다는 것은 비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한다. 빵이 종말에 있다는 것은 다 소비되었다는 것을, 곧 용제자로서 더 이상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끝남의 이러한 양상들 중에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현존재의 종말로서의 죽음이 적절하게 성격 규정될 수 없다. 만약 사망함이 위에서 논의된 유형의 하나의 끝남의 의미에서 종말에 있음으로 이해된다고 한다면 현존재는 이로써 전제자나 용제자로 정립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의미의 끝남은 현존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 현존재가 용제자나 전제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죽음 속에서 현존재는 과일과 같이 완성되어 있지도 않고 비나 빵과 같이 단순히 사라져버린 채로 있지도 않고 심지어 그림과 같이 완료되어 있거나 혹은 완성된 길처럼 용제자로서 전적으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지도 않다. 현존재가 오히려 부단히 그가 존재하는 동안에 이미 자신의 아직 아님인 것처럼 그렇게 그는 역시 이미 언제나 그의 종말이다. 비동사를 썼어요. 아님이다. 그러니까 아직 아님도 존재라는 것이에요. 종말이다. 종말도 존재라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뜻해진 끝남은 현존재의 종말에 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존재자의 종말로 향한 존재이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하이데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네요. 죽음은 현존재가 존재하자마자 현존재가 넘겨받는 하나의 존재하는 방식, 존재 방식이다. 한 인간은 삶에로 오자마자 즉시로 그는 사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늙어 있다. 종말에로 향한 존재로서의 끝남은 현존재의 존재 유형에서부터의
자신의 존재론적 해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추측컨대 역시 끝남에 관한 실존론적 규정에서부터 비로소 종말 앞에 놓여있는 아직 아님의 하나의 실존하는 존재의 가능성이 이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의는 동격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직 아님이라는 가능성, 누구의 하나의 실존하는 존재, 현존재의 가능성, 종말회로 향한 존재의 실존론적 해명은 역시 현존재의 전체성이라는 말에 가능한 의의를 한정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도 비로소 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현존재의 전체성이라는 것은 현존재가 죽음으로 향해 존재함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탄생과 죽음 사이가 현존재의 존재라면, 그러면 죽음을 확보한다면 현존재의 전체성이 확보된 것이죠. 물론 나중에 하이데크는 탄생의 측면도 수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것을 피투성이라는 개념에 의거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다 읽었나요? 만약 사실상 이러한 전체성이 종말로서의 죽음을 통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면 그런 것이다. 아직 아님의 해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끝남의 성격 규정을 거쳐 현존재적인 전체성의 이해력에 이르려는 시도는 목표에 가깝게 우리를 인도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시도는 단지 소극적으로 다음을 나타냈다. 네거티브, 소극적, 부정적으로, 이 말은 앞에서 현존재의 종말은 미해결도 아니고 또 달에 의해서 설명될 수도 없고 등등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이 모두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정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다음이 나타내졌다는 것이에요. 각기 현존재인 아직 아님은 미해결로 해석됨을 거역한다. 위더슈트랩트, 현존재가 실존하면서 그곳으로 향해 있는 그 종말은 종말의 있음을 통해 부적절하게 규정된 채로 남아있다. 동시에 그러나 이러한 고찰이 분명하게 했어야만 하는 것은 고찰의 진행이 거꾸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문제적인 현상들, 아직 아님 끝남, 전체성 등의 적극적인 성격 규정은 단지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 염려, 애로의 명백한 방향잡음 속에서만 성공한다. 이러한 명백성이 그러나 엽길들에 맞서, 즉 엽길들에 빠지는 것에 맞서 소극적으로 안전하게 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현존재에 역행하는 것들인 종말의 구조들 및 전체성의 구조들이 전제자나 용제자애로의 영역적 귀속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이다. 종말이라고 해도 또 전체성이라고 해도 그것이 전제자에 관련된 것이거나 용제자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그 점을 통찰할 때, 그러면 현존재 존재 구성틀에로의 명백한 방향 잡음 속에서 종말과 전체성애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이것의 종말 성격에 대한 적극적인 실존론적 분석적 해석은 지금까지 획득된 현존재 존재 구성틀, 곧 염려라는 현상을 실마리로 삼아 수행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그런 논의를 하겠지요. 다음 절의 제목이요. 죽음의 실존론적 분석을 이 현상에 대한 가능한 다른 해석들에 맞세워 경계 설정함이네요.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